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까지 앰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오늘은 섹션 13번째 시간이죠.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교재 중에서도 섹션 13번째 시간인 라우드 스피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껏 교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편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뭘 준비를 했냐면 이 아이패드와 이제 펜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교재를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편집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3번째 시간이고요. 라우더 스피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소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스피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스피커는 상당히 센서티브한 제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믹서나 앰프 같은 경우에는, 믹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지금 뭐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 프로세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앰프 부분 뭐 이런 전기 전자적인 측면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장비고요. 앰프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전기적인 측면이 강한 제품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만들어 놓은 증폭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스피커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의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시티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는 상당히 고가의 스피커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하이파이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저도 그쪽 흐름에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잠깐 입문을 했다가 제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찌감치 포기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 스피커라는 영역은 상당히 센서티브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귀에 청감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다 각기 달리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제품이다, 어떤 딱히 이제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피커 중에 브랜드로 이제 우리를 많이 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스피커를 만들고 제조한 업체들, 그 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업체들이 오랜 동안 스피커를 만들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했을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노하우가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제조사들의 그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생 스피커 회사가 잘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유명 메이커의 제조사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제 기술과 스킬들을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스피커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제품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검증 과정이 거쳐야지만이 그 스피커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스피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센시티브하다라는 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두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스피커의 가격에 따라서 그 제품의 질은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이 레벨의 하이 랭킹에 들어있는 스피커들은 뭐 여러분 잘 알겠죠. 메이어, 아니면 엘러커스틱, 아니면 DMB. 뭐 이 제품이 이제 탑 클래스 안에 들은 제품이
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마 사운드의 관계자를 좀 잠깐 만났어요. 그럼 얘기하다가 이제 마틴 스피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게 됐는데, 마틴 스피커도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영국 브랜드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정말 엘러커스틱이나 DMB나 이런 제품과도 절대 떨어지지 않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선호도가 그쪽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는 마틴 스피커에 대한 선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당연히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 제품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만의 어떤 정서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스피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평가를 낼 수 있는 기준점들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섹션 13번째 시간이고요. 라우드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나와 있겠죠. 이제 스피커를 알려고 하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스피커가 어떤 원리로 이용해서 이제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스피커에 많은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 같은 거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이라든지 많은 사람들과 스피커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좀 대화 나누기가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측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트랜듀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마그네틱, 그러니까 정기적인 측면과 자기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랜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리라는 거죠. 스피커라는 거는 정기적인 신호가 자기적인 신호와와 연결이 돼서 힘의 이제 논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의 구동체가 움직이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호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정기적인 신호가 소리의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거죠. 지금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를 까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영구자석이죠. 어떻게 보면 영구자석인데, N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과 S극은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S극을 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일이라는 거죠. 이제 감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감아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기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이 A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코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선이 감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B라는 부분은 영구 자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C라는 것은 이런 이제 전류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힘이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전기 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필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FBI라고 해가지고 F는 힘이 있는 거고, B는 이제 자기, I는 이제 전기.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방향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힘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모양이 이제 드라이버의 실제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으로 단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보이스 코일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하면 아까처럼 이제 개념도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게 되는, 코일이 이제 감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감아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본 거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본 것이 이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고, 이건 입체적으로 본 거라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마그네틱, 그러니까 영구 자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구 자석이 요즘에는 말하는 이제 네오디움으로 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페라이트 코어로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마그네틱, 그러니까 영구 자석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탑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 위에 이제 더 씌워져 있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폴 피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S극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바로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점점 써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일이 이제 감아져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코일이 감아져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것, 이렇게 이제 나팔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다이아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의 사이즈를 얘기할 때 이 다이아프레임의 이 단면적을 가지고 몇 인치짜리냐, 12인치냐, 13인치냐, 15인치냐,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드라이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에조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저렴한 이제 드라이버이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트위터 쪽에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드라이버예요. 이 피에조 드라이버는 이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서 플러스가 입력이 되면은 당겨지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판 자체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판이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가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이쪽으로 밀어지게 되고 이쪽을 플러스를 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피에조 드라이버라는 거죠. 잠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단면적을 자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이 정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입력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피에조 드라이버의 핵심 부분이 밴더라는 것이에요. 밴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이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은 얘가 쭉 내려가겠죠. 뭐 이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여기에 이제 이게 걸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여기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밀어 올리게 되면은 얘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다이아프레임이라는 것이 실제 왔다 갔다 운동하는 우리가 앞뒤로 운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아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소리가 이제 나가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서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드라이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여기서 교재에 나와 있는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를 얘기를 해야겠죠. 13.5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드라이버 종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스킵하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로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제 낮은 주파수를 담당하는 드라이버라는 거죠. 낮은 주파수를 담당하다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드라이버 자체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피커의 종류를 논할 때 몇 인치짜리 스피커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보통 드라이버 사이즈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인치 드라이버입니다. 15인치 드라이버입니다. 아니면 18인치 드라이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우 프리퀀시 담당하는 드라이버 사이즈를 가지고 이 스피커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 중에 보통 이제 스피커의 이제 두 가지 로우 프리퀀시 담당하는 스피커의 구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long diaphragm is cush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그러니까 아주 큰 다이아프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동체라는 거고요. 그다음 large diaphragm area, 이제 크기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로우 프리퀀시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용어적인 측면을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콘이라는 거죠. 이제 다이아프램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더스티 캡이라고 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여기 보이스 코일이 이제 이게 걸려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먼지를 못 들어가게 하는 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게 프레임인데 바스켓이라 그래서 이제 요 구멍 이 바스켓의 크기는 그 인치수마다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의 위치도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에 보면 뒤에 보면은 여기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표시되어 있는 단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 콘이 앞으로 가는지 마이너스 플러스를 했을 때 콘이 뒤로 가는지 이거를 본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뒤바꿔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뒤바꿔 놨을 때에 이게 콘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이게 제대로 위상이 제대로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피커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방향, 지향성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향각이 이제 좁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향각이 넓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콘의 사이즈에 따라서 지향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콘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향성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콘이 크면 클수록 이 지향성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프레션 되는 부분과 레어팩션이 되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탁 프레스를 가하는 거죠. 컴프레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소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쪽 뒷 부분이 레어팩션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이제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클로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스피커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콘 자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컴프레션, 레어팩션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 인클로저라는 게 이 상자를 얘기하는 건데 소리가 이렇게 이제 빡 빠져나갈 수 있게끔 뭐 어떤 거는 뒤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이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의 스피커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이 프리퀀시의 형태는 좀 작죠. 엄청 작고 모양새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의 중요한 여건은 이 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는 이 혼에 따라서 혼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피에조 형식의 이제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요 콘의 이 나팔 모양에 생긴 어떤 이 혼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피커의 지향성이 버티칼이 어떻게 되고 호리젠털이 어떻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티칼, 그러니까 수평면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90도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즈 자체가 가로가 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좀 짧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이제 80에서 90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버티칼 같은 경우에는 뭐 30에서 40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더 넓어졌죠. 이제 그래서 뭐 120도, 뭐 130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이 버티칼 같은 경우에는 뭐 90도까지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호운의 형태는 뭐 다행은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다 보니까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뭐 그냥 스킵하는 식으로 좀 넘어가긴 했어요. 이제 뭐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원리와 뭐 종류 뭐 이런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크로스오버라든지 뭐 액티브 로 레벨 크로스오버, 이제 풀레인지 라운드 스피커, 그다음에 뭐 스피커에 이제 막혀 있는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의 특성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제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센서티버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임피던스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패드를 보면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